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장은 코스피는 0.88% 그리고 코스닥은 0.98%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이 조금 특이한데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시장 투자 심리가 오늘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많이 팔았는데 세력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판 날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많이 팔았다는 것은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이 관련해서 뉴스들 정리를 좀 해보면은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좀 더 빠르게 올리겠다. 또 그리고 이번에는 한 0.5%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시사를 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긴축의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 관련해서 참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연준 같은 경우도 또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은 그동안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또 그리고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면서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이런 물가 상승은 연준이 그동안 많이 풀었기 때문에 또 금리 인상을 통해서 돈을 회수하게 되면은 또 쉽게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 물가 상승은 꼭 이 돈이 많이 풀렸고 수요 회복이 되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물가 상승은 이 전쟁이 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연준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갖다가 물가가 오르니까 연준에서도 올리긴 올리는데 사실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물가가 통제가 되겠는가 이런 의문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최근에 물가가 상승하고 또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금리를 올려서 자칫 이 파산이 늘어나고 또 소비 위축을 가져와 가지고 경기 침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돈이 많이 풀려서 또 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연준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앙은행에서도 금리 또는 채권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시중에 있는 돈을 갖다가 회수하는 건 뭐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적인 그 물가 상승의 원인이 꼭 이 돈이 많이 풀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전쟁에 의해서 기인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과연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물가가 통제가 되겠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튼 지금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갖다가 올린다 했고 뭐 생각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올릴 것 같으니까 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의 투자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여튼 정리를 쭉 해보면은 이 물가 상승의 근본 원인 제거 이게 바로 전쟁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근본 원인 제거 없이 과연 금리 인상만으로 물가 통제가 되겠는가 생각해 볼 때는 일단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오늘 시장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푼 것은 기존 금리를 갖다가 빨리 올려서 긴축 속도를 좀 빨리 해서 앞으로 이제 쭉 금리 부담이 많이 생기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 투자 심리가 저렇게 위축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물가 관련해서는 앞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하고 금융 투자 쪽에서 기관 투자자 수급의 대부분 순매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연기금 쪽에서도 이만큼 많이 매도했어요. 그리고 보험 투신도 많이 매도했고 그래도 일부 업종, 운송장비, 보험 이런 쪽으로 좀 매수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늘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현재는 오락가락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등락이 아래 위로 크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고 사회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예전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행, 뭐 항공, 뭐 소비 관련주, 면세점, 호텔, 뭐 카지노 이런 종목들, 업종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살펴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좀 더 멀리 보면은 뭐 철강 쪽도 괜찮고 뭐 건설 쪽도 괜찮고 뭐 운송 쪽도 괜찮고 뭐 대부분의 업종 다 회복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뿐이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은 시장은 늘 아직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이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팔았죠. 그래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세력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7개 정도 종목이 있는데 몇 개 안 되니까 살펴보도록 합시다. 종목이 이렇게 작을 때는 사실상 또 별 볼만한 종목들도 별로 없습니다. 일단 이 동양생명은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가 참 곤란하죠. 이럴 때 접근해야지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길게 표시를 줄 것마당에 굳이 지금 접근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DTR 오토모티브도 현재 접근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것이 한눈에 바로 보이죠. 만도 같은 경우도 참 어중간합니다.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어중간해서 지금 현재 접근하기도 그렇고, 삼양사도 좀 어중간하죠.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지금 접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SM 같은 경우도 좀 어중간하죠. 지금 어중간한 시기입니다. 지금 접근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고, 인텔리안테크도 참 어중간한 상황입니다. 한국 항공우주도 좀 어중간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은 참고할 만한 종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 카페에서 보면은 마감 시황을 통해서 쭉 검색된 종목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항공, 또 그리고 여행, 또 면세점, 뭐 호텔, 뭐 이런 종류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검색된 종목들이 이렇게 몇 종목 있는데, 이 종목들 뭐 최근에 자주 나오던 그런 종목들인데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접근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 수급도 별로 좋지 않았지만 검색되는 종목들도 별 볼일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튼 이 빠른 긴축 소식에 시장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긴축, 그 금리, 물가가 올라서 연준은 긴축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그 연준에서도 좀 곤란할 겁니다.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이, 전적으로 뭐 연준에서 돈을 많이 풀었고, 또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가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연준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이 전쟁에 기인한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가지고 아니면 채권을 가지고 통제한다 한들 과연 그게 먹히겠습니까? 시장은 또 뭐 그렇게 바라보니까 연준이 또 책무가 물가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합니다만은, 연준 입장에서도 참 이 전쟁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근본 원인 중에 하나인 그 전쟁을 갖다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리만 가지고 또 사람들이 연준에서 뭔가 좀 통제해 주길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타깝게 날 겁니다. 여튼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연준에서 금리를 좀 올려서 시중에 돈을 회수한다,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잠시 불안한 모습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전쟁이란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관망하는 게 좋겠고, 뭐 현금 여유가 좀 있고 시장을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흔들림 없이 묵묵히 가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 변동성이 많지만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긴 역사를 볼 때, 이 인류 역사를 볼 때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은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것만 우리가 명심하고서 계속 투자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